두 번째 독종들 뉴스 어디 박채린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때문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재직하던 당시 잠깐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시면. 네. 네. 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부산시장으로 예. 지금인데 이제 그 부산시가 고려대와 부산의 동아대 매체에 네. 대학 매체 정부 광고의 72%를 몰아준 사실을 뉴스어디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산시의 광고입니까? 부산시의 광고비를 네, 부산시의 광고비 중에 예. 대학 매체에 대학들에게 준 광고비 중에 그 중에서 72%를 이제 고려대학교와 부산의 동아대에 이제 몰아줬는데 예. 이게 무슨 인연이 있는 건가요? 네, 후보랑? 공교롭게도 부산대는 박형준 후보의 모교. 고려대. 고려대. 예. 제가 동아대라고 했나요? 예. 방금 예. 예. 네, 고려대학교는 박 후보의 모교이고 동아대학교는 이제 박형준 후보가 교수로 있던 학교입니다. 동아대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으로 이제 역임을 했고 부산시청 보궐 출마하면서 동아대 교수를 사임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제 졸업하거나 교수로 재직했던 곳에 부산시의 정부 대학 관련 상대로 한 정부 광고 그러니까 시의 그 광고비 중 72%를 두 개 학교에 몰아줬다 그겁니까? 네, 정부 예. 광고 비용 중에 대학 매체에 지원한 정부 광고 중에서 72%를 예. 이제 고려대학교와 동아대학교에 몰아줬다. 얼마입니까 금액으로는? 금액으로 치면 이제 총 대학 매체에 쓴 정부 광고비는 9,35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고려대학교와 동아대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6,730만 원 해서 전체 72%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과 관련 있는 두 학교니까 사실은 이제 부산시의 예산이란 게 시민들의 세금인데 세금을 본인과 관련된데 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분은 근데 그 본인의 부인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 네. 갤러리 화랑하시는 부인이 있고 그 화랑의 설계나 전에 우리 뉴스타파 보도에서 기념품이었나요? 기념품도 예. 이제 뭐 부인하고 관련된 예. 그런 것들 해가지고 좀 부스러져 올랐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국회 사무총장 할 때도 뭐가 또 있었어요. 그 과일나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국회 가시면 헌정기념관 앞에 과일이 이렇게 나무로 붙어져 있는 게 있는데 키즈파크에 있을 법한 게 거기 있어서 알고 봤더니 박형준 시장이 예전에 국회 사무총장 할 때 특정 행사를 하면서 1억 몇 천만 원 주고 그걸 만들었대요. 그걸? 그 행사 한번 하려고. 근데 그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국회 본관 앞에 있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왜 본관 앞에 키즈파크 이게 있냐. 그래서 지금은 헌정기념관 앞으로 옮겼는데도 한 또 돈 몇천 들었다고. 예, 그렇게 됐는데 이분은 하여튼 뭐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광고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동문 비즈니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여러 가지 상대 후보들은 엄청 호재로 보겠네요. 네. 예, 전재수 후보나 네. 예, 이쪽에서는 네.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부산시장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뭐라고 답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기는 몰랐다. 음.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자기가 결제를 다 일일이 하지 않는다 네. 얘기를 했고 뭐 동아대랑 고려대 말고도 뭐 연세대랑 서울대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회가 언제 있었던? 저 뉴스 어디가 이 기사를 보도하고 난 이후에 네. 열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저기서 부산에서도 이제 뉴스 어디 기사를 보긴 본 모양이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뉴스 어디를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그 25일인가 그때 민주당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그 연설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 해명을 요구하는. 그래서 좀 알려졌고 부산 지역의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논평을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아니 부산 청년 정책 광고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청년들,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고대 신문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몰랐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누가 그 고려대학교에 부산의 청년 정책을 광고를 하는 광고를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왜 합니까? 자기 몰랐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런데 시장이 직접 결제를 하는 게 있고
전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한 과 수준에서 할 겁니다. 대변인실의 한 과가 그런 홍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건 작은 예산들입니다. 전체로 보면.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지 모든 대학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와서 그 일부 파악을 해보면 신청을 제가 40조 드렸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건 그러네요. 부산시가 왜 고려대학교 학보 네, 고대신문에 광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도 좀 웃긴데요. 저기서 예. 앞에 좀 잘려서 안 나오긴 했는데 전재수 후보가 얘기한 게 이제 청년지대라고 이제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책을 좀 예. 모아가지고 알려주는 플랫폼에 대한 예. 광고거든요. 그거를 고대신문에 한 건데 더 좀 황당한 것은 부산에 있는 지역 대학의 매체에서는 그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서울 지역의 고려대학교만 콕 집어서 이제 광고를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자신은 몰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제 그 토론회 할 때 예. 박영준 시장이 이제 아니 자기는 몰랐고 이거는 뭐 한 과 단위에서 하는 거지 그걸 뭐 어떻게든 시장이 일일이 아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이 그렇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아니 이제 그 마음대로 전용할 수 부산시에 있으니까. 이제 그 마르단 공무원들조차 시장의 이제 심기와 눈치를 살피고 고대 여기는 이제 시장의 모교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이제 광고를 해줘야지. 예. 만약에 박영준 그 시장의 이제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잖아. 그럼 그게 더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지. 혹시 그러면 그 담당과 과장이 고대 출신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 통화는 했거든요. 이 광고를 예. 지금. 한번 물어보죠. 고대 출신이냐고. 그거는 네,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고려대 전체가 이제 9,350만 원인데 이 중 4,030만 원이 고려대 서울에 있는 고려대고 2,700만 원이 이제 부산의 동아대. 이건 부산에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부산대가 있는데 부산대는 이제 1,420만 원. 어떻게 보면 고려대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네, 고대신문 생각해 보니까 고대신문 편집국장 제가 아는 분인데 한번 물어볼 걸 그랬네요. 고대신문 예. 편집국장 예. 그거 학생일 텐데 어떻게? 아닙니다. 거기 고대신문 뭐 발행인 편집인은 직장인입니다. 그래요? 예, 고대 동문회 직장인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대학신문은 편집국장이 학생이 아니에요? 발행인일 겁니다. 그러면 발행인. 발행인? 예, 편집인 발행인이겠죠. 바꿔 혼자 다 합니다. 그래요? 발행인, 편집인, 편집국장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자 한 2명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고대 출신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 부산시 광고로 이렇게 하면 누가 봅니까 이거를? 부산에 사는 동문이 보나요? 근데 이건 좀 그 패명이 궁색한 거는 같은데 내용 자체도 고대 신문에 하기는 다 부산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내용도 아니고 부산 청년 플랫폼 청년지대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방금 전재수 후보자가 지적했던 그건데요.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저기 보이시는데 네. 볼 수 있는데 뭐 거주 청년들 대상으로 뭐 그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신문에 광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 청년들을 상대로 한 정책 광고인데 이렇게 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 문제 말고도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뉴스 어디는 미디어 감시 전문 매체라서 이걸 어떻게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그 정부 광고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상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도 누구나 이제 클릭을 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뉴스 어디도 뉴스 어디는 뭐 출입처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 어디를 갈까 뭐부터 살펴볼까 하다가 저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다가 이제 박형준 건이 딱 눈에 띄어서 어디서 제보를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순수하게 아이디어로 네. 접근해서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도 고대 출신인데 서울시는 안 봤나요? 서울시는 봤는데 이제 예. 특이할 만한 그런 눈에 띄는 게 아. 없었고 근데 사실 제가 이 생각을 예, 한 게 예. 조기 대선 때 예.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올 줄 알고 예. 이제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해뒀다가 그때도 교회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기 대선에 홍준표도 고대지.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생각이 나가지고 네. 이제 박형준 후보도 좀 더 찾아보게 됐고 이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엑스포 때도 특정 대학의 정부 광고 집행을 부산시가 몰아줬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네, 엑스포 광고에도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매체 쏠림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네. 엑스포 유치 홍보 관련해서는 이미 그 홍보 예산을 되게 낭비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 뭐 엑스포 개최 선정 투표권이 그러니까 선정 투표권이 없는 국내 언론에 더 많은 홍보비를 쓰고 뭐 일부 신문사에 돈을 주고 기사와 칼럼을 거래한다 이런 보도가 네. 이제 뉴스타파에서 확인되기도 했는데 이제 고려대 동아대 정부 광고 쏠린 점에서 이제 같은 부분이 또 확인이 된 건데요.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 재임 중에 부산시가 대학 매체에 집행한 부산 엑스포 유치 광고는 총 14건이거든요. 네. 이 14건 가운데 고려대 관련 매체는 6건, 동아대는 4건 해서 비중으로만 따지면 두 매체는 77.9%의 정부 광고를 받은. 이것도 똑같네요. 아까랑 그 비중이 네, 1등 고려대, 2등 동아대, 3등 부산대.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뭐 광고 똑같습니다. 단가나 광고 계제도 다 네. 등수가 똑같습니다. 고려대, 동아대 이렇게. 근데 이거 부산 그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그 예산 몇 천억 아니었습니까 그때? 뭐 몇천억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치였죠. 그때 뭐 윤석열이 기업 총수들 데리고 막 유럽, 영국, 프랑스 막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막 이제 뭐 유치전 예. 이제 펴기 예. 위해서 뭐 재벌 총수들 대동하고 예. 근데 뭐 어처구니 없이 졌잖아요 그때. 예, 뭐 가서 예, 뭐 비슷하게 지금 선주 말아 먹고 이런 그러니까요. 뭐 해프닝도 있었죠. 예. 뭐 기업 한 총수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너무 폭탄주를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예. 최모 분 그분이었던 것 같기도 예, 하고. 근데 그 정도로 술을 먹고 다녔는데 나중엔 너무 택도 없이 지니까 저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대국민 사기극 비슷하게 네. 결론이 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거 이제 그 이전 정권에 네. 워낙 뭐 비리나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이제 내란을 지금 정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일단 뭐 청산한 뒤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비리 이런 것도 다 한번 손을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뭐 여기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두 매체에 이렇게 광고를 많이 주게 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이제 뭐 시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두 대학을 선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정 기여도요? 그래서 제가 시정 기여도 뭐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시정 기여도를 이렇게 확인한 증거 자료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다. 내부적으로.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부적으로 뭐 시장의 눈치를 봤겠죠. 그게 이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공보 담당관 관계자 이름이 뭡니까? 주무관이었는데요. 주무관. 그분은 큰일 났네. 그래서- 만약에 전재수 후보가 시장되면 야, 네가 그거 판단하냐? 그러면서 시정 기여도를 네가 판단하냐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예. 참 뭐 부산시장 선거라는 게 뭐 여야 따질 것도 없고 뭐 예. 진보 보수 따질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부산이 뭡니까 뭐 노인과 바다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돌 정도로 어떤 시세가 굉장히 이제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뭐 한때는 그 인구가 이제 400만 가까이 뭐 되던 그런 이제 대도시였는데 그럼 이제 부산시장 같으면 이 이제 진정한 뭐 지역 자치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뭐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힘을 써야 될 텐데 고작 하는 일이 그게 이제 예산 집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자기 어떤 연고 이해관계 사적 인연에 따라 가지고 집행했다는 거는 이건 일단 이제 시장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번에 3선 도전인가요? 예전에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재선에 성공했고 그 재선 임기가 이제 다 끝나고 이번에 이제 3선 도전이죠. 그죠? 네. 근데 그 지금 한 5년 이상 아마 시장으로 재임했을 텐데 그 사이에 온갖 비리들이 많았잖아. LCT 비리도 있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뭐 프랑스에 뭡니까 무슨 뭐 미술관을 부산으로 유치하겠다고 홍피든지 뭔지 해가지고 하여튼 부산이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부산에 대한 내실 있는 뭐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큰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을 판단할 때는
그 이제 어떤 뭐 정당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부산을 발전시킬, 그다음에 진정한 이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그런 인물인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동아대 교수를 했잖아.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대중적으로 이제 좀 부산 지역에서 이름을 알린 건 그 지역 방송국에 이제 MC를 했어요. 토론 프로. 네. 근데 MC를 한 이유가 이제 서울말을 한다는 게. 서울말을. 아, 부산에서 이제 예. 서울말 쓰는 예.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 서울말을 쓴다는 이유가 가장 컸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시사 프로 이런 사회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얼굴이 좀 알려진 거지. 근데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과연 이제 부산시 이걸 맡을 만한 그런 이제 역량이 있는 인물인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의문이 남는 사람이죠. LCT 특혜 분양 논란도 있었던 걸로. 그렇죠. 예, 아마 알고 있고. 지금 LCT를 가지고 있을 걸요.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지금은 뭐 관사에서 살겠지만 아마 두 채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건 한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그때 그 분양 특혜 분양이 아니냐 그래서 의혹이 조금 있었고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 때문에 자기가 처분을 하겠다 이런 이제 뭐 공약 비슷하게 내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잘 안 팔려서 그렇다 뭐 이런 해명도 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뉴스 어디가 이제 1인 미디어 감시 1인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부산시 후보들의 TV 토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굉장히 좀 뿌듯했겠어요. 예. 근데 이제 뉴스 어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아니 시민단체에서도 뭐 발표를 하고 했다면서 그때도 뉴스 어디를 언급 안 했어요? 그때는 뉴스 어디다. 뉴스 어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뉴스 어디 1인 미디어 독립 매체가 이런 성과를 또 이뤄냈고요.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입니까? 그 저번에 나오고 나서 좀 후원자가 조금 늘었나요? 네, 10명 이상. 10명 이상. 근데 그 전에 아마 내가 물어봤을 때 40명이었던가 맨 처음에. 네, 완전 처음에는 그 정도였는데 40명.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확 뛰어서 지금은 100명이 좀 넘습니다. 와, 근데 100명이래 봐야 10,000원씩 하면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조금 넘을 텐데 지금 뉴스타파가 1년 동안 취재비 지원해 주는 건 이제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완전히 홀로 자립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적어도 제가 볼 땐 한 400~500명은 돼야 1인 미디어라고 쳤을 때 한 500명은 돼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죠? 네. 여러분 저도 뉴스 어디 후원하고 있습니다. 뉴스 어디를 정기 후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시면 고정 댓글에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 더보기란에 뉴스 어디 여러분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됐죠? 뉴스 어디 검색하면 뉴스 어디 구독자 몇 명입니까? 300명 좀 넘습니다. 300만이요? 300만 명? 아니. 네, 300명 조금 넘는다고요? 네. 저기 지금 윤무식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혼자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저 기자분 공부 잘하게 생김 차분하고 차분하고 공부 잘하게 생겼대요. 좋겠습니다. 공부 잘했는지는 좀 의문인데 차분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 수줍은 미소 뉴스 어디 후원과 응원을 해주십시오. 좋은 기사로 보답을 할 겁니다. 원래 여기 출연하기 전에 이제 그 후원자가 40명이었는데 지금 100명 넘었다. 우리 저 진행자께서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멀었죠. 100명 가지고 어떻게? 제가 좀 걱정입니다, 사실. 뭐 이 친구들이 뭐 대학생들도 아닌데 다 이제 사회 직장인들인데 이 적은 임금을 가지고 버텨내가면서 그것도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인 미디어 뭐 아니면 2명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어떻게 견뎌내지? 저 젊음이니까 뭐 젊고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젊어요 지금. 그래요? 연세가 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달프 박사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영화 족벌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착한 친구네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저 의식 있는 분들은 다 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어디 박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독한 기자 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